나는 평생을 내가 누구인지 찾고 다니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 공허하다.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나는 지금 있다라는 거. 그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언어를 다 배제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겉핥기식의 언어를 하고 있었고 이게 진정한 언어가 아니구나를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 속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배짱이 있어지고요. 내가 나를 믿게 돼요. 네, 오늘은 이제 고전을 읽어야 할 시간의 저자 최인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 고전 철학을 전공을 한 철학자고요. 이제 고전 읽어야 할 시간의 저자입니다. 고전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고민들을 고전의 언어로 쉽게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기업, 기관,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철학을 복성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얄팍하게 조금 알고 있는데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뭐 장자도 있고 노자도 있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작가님께서 또 박사학위까지 따셨으니까 그 동양 철학의 갈래 중에서 어떤 철학에 특히 이제 감명을 받으셨고 관심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육아 쪽입니다. 공자, 맹자, 그리고 조선시대 퇴계 이황 선생님의 그 계통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서양 철학에도 같은 계통의 이야기를 하시는 철학자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진리는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스피노자 이렇게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혹시 뭐 박사학위 논문이 약간 그 동서양의 비교인가요? 비교는 아니고요. 같은 맥락의 이치로 받아들여서 이제 제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논문을 썼죠. 그럼 뭐 혹시 뭐 이 유교 철학에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세요?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저를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 들어갔고 갔더니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공자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럼 공자님을 만나셔서 답을 찾으셨나요?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그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뭐 화두라고 해야 되나? 뭐 질문은 뭐였고 공자님을 통해서 알게 된 뭐 답 혹은 뭐 공자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찾아낸 답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사실 20 대에는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지를 사람들 앞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입이 다물어졌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의 어떤 지식 정보만 채우는 언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바닥에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이 속은 어떻게 챙기는 것인지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끌려가듯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겉의 언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몸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챙기면서 제 내면이 이제 꽉 찼고 그게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송 일을 막 하셨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몸 밖에 이제 외형적인 언어만 했던 거고 이제 동양 철학을 공부하시면서 이 내 안의 이제 언어를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제 그 내 안의 그 언어, 내 몸의 언어라는 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내 안의 언어가 뭐냐면 내가 느끼는 언어예요.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 우리 이건목 대표님 만나서 행복하다. 이게 내 몸의 언어였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어색했고 틀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좀 있어 보이는 언어를 사용해야지 너무 좋네요. 이런 언어는 그렇게 되게 품격 있거나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언어를 다 배제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겉핥기식의 언어를 하고 있었고 이게 진정한 언어가 아니구나를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영혼이 없다." 뭐 이렇게 맞아요. 이런 건가요? 네. 영혼 없는 말. 이번에 쓰신 책이 이제 고전을 읽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네. 뭐 이 책은 이제 어떻게 쓰시게 됐고 좀 어떤 취지로 쓰시게 된 건지. 말씀드렸듯이 제 안에 니즈가 있어서 철학을 공부를 했고 이제 몸의 언어를 찾아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가 나왔다라기보다는 내가 바로 세워졌고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걸 뒤늦게 알았죠. 채워졌고 채워진 상태에서 언어로 소통을 하니까 삶의 변화가 됐어요. 이거를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바로 책을 낼 수가 없었고 왜냐면 이 언어, 고전의 언어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기관과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 고전의 언어가 조금 현대어로 계속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수집한 기간이 거의 1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되었다 싶은 게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담아서 펼쳐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억했을 때 2000 뭐 한 9년 10년 뭐 이때 한번 인문학 열풍이 분 적이 있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예, 뭐 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막 되게 사회적으로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는데 사실 뭐 지금은 조금 시들해진 것 같아요. 많이 시들해졌죠? 그럼 이제 뭐 이런 이제 고전을 주제해서 이제 강의를 다니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좀 사람들이 이제 고전에 막 왜 관심이 있었고 지금은 좀 왜 시들시들해진 것 같으세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자의 언어를 그곳에 가서 공부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쉽게 많이 책들이 나와 있어요. 물론 저도 읽었죠. 읽었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는 그 개념어의 겉핥기식의 번역어여서 이게 내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천명지의 성이라는 글이 있는데 하늘의 생명을 일컬어 성이라 한다.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럼 이게 전혀 와닿지 않잖아요. 하늘의 생명이란 이게 뭐지? 그런 식의 인문학이 그때 다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인문학이 무엇이지? 해서 인문학을 들여다보던 시기였고 읽어봤는데 별거 없네? 해서 지금 다 시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고전이라는 것은 옛날 말이 아니라 영원한 말이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인간에게 통용되는 진리의 언어, 그게 고전이라는 걸 알아서 다시 좀 불살르고 싶은데 어렵네요. 기업에서 네. 이 고전을 주제로 해서 뭐 강의를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들하고 사실 고전? 사실은 잘 어울리진 않잖아요. 막 경영하고 막 상업적인 거 하는 데랑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질 수도 있고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이 고전이 어울리진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작가님께 요청하는 뭔가 강의의 내용들 뭐 어떤 걸 주로 원해서 이제 작가님께 이 고전 강의를 요청을 하나요? 대체로 이제 그 고전을 통해서 무언가 대단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기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많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젠 한번 고전을 들어볼까 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이제 고전을 기반으로 가서 뭔가를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 각오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엄청난 준비를 했죠. 되게 요청되는 항목은 고전이지만 리더십과 소통이에요. 근데 리더십과 소통은 다 인간 대 인간의 대화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전을 통해서 제가 알았던 것은 몸의 언어라서 우리 리더들은 다 느낌이 있잖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부하 직원이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하고 그 감정을 이끌어서 풀어내니까 고전이 우리의 이 조직에 통용되네요?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은 저 멀리 있는 뭐 고리타분한 공자 말이 아니다 라는 말을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계속 체험을 하면서 이제는 책으로 내도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럼 혹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나 혹은 그 강의에 나왔던 뭐 반응들, 질문들 있으세요? 실패했던 경험 먼저 얘기할게요. 그때는 제가 공부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 차였어요. 논어 읽고 중용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조금 아는 척하면서 PPT에 좀 한자 담아서 임원급들이 이제 가기 시작했죠. 동양 철학을 공부한 여자가 와서 한자를 쓰면서 뭔가 리더들에게 뭐 이런 덕목을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1교시는 와로 끝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서 이제 2교시가 됐는데 그렇다면 간사님 이제 이런 우리 조직에 부하 직원과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1년 차였고 아직 체화되지 않은 글자 내용들이어서 제가 순간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만 갔기 때문에 하는 순간 그분들의 표정이 싹 바뀌더니 그렇지. 지금 이 시대에 공자가 통하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 글씨는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엉엉 울면서 절대로 안 나가야지가 아니라 도대체 이 글자가 어떻게 조직에 적용이 될까를 더 파고 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5, 6년 차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적용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례들도 제가 많이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라는 이제 강의를 척척 했더니 어느 그 강의가 끝났는데
어느 부장님께서 저 등을 탁 치시면서 고전이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되는지 몰랐다고. 아니, 공자가 이렇게 쉬운 이야기인지 몰랐다면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그때 탁 치셨는데 전율이 왔어요. 너무 행복했고 난 이 길을 계속 가야겠다 싶었죠. 완전히 상황이 반전된 거네요. 완전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울며 힘든 시간이 있었겠어요.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제 작가님 쓰신 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작가님은 작가님이 누구인지,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는 확실히 인지가 되셨나요? 네. 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럼 그 말이 그렇게 정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생각과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나다움인 거잖아요. 그 나다움을 찾기까지의 과정은 어땠나요? 그 과정이 사실 9년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들 물어보시고 또 모르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 헷갈렸던 거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게 나 찾기잖아요.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서 뭐 MBTI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고 지금 뭐 강점 이런 진단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성들이 겉으로 보이는 속성들이어서 그 속성만 다가 나구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는 나의 강점이 발휘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나는 금세 찌그러져요. 강점만 발견해 나 이거 굉장히 잘하는 나구나 싶었는데 어느 환경에서는 내 강점이 잘 발휘되지 않았을 때 금세 나는 쪼그라들거든요. 그럼 그 나는 누구지? 에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안의 속성, 내 안의 속성,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속성이 천명지위성인데요. 그거는 본질에 대한 속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천명이 무엇인지를 조금 풀어야 되는데 하늘의 생명이잖아요. 이게 뭐지? 하늘의 생명? 그러면 천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생명이라는 게 중요한데 조금씩 하나씩 조금 풀어보면 하늘의 생명을 일컬어 나다. 하늘의 이치가 내 안에 있다. 하늘만큼 그래서 잘 살고 싶은 속성이 내 안에 있다. 하늘만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요만큼만 잘 살고 싶으세요? 잘 살면 좋겠죠? 잘 살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는 그게 천명이거든요. 그리고 잘 살고 싶은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내가 나를 살리고 싶어 해요. 나는 나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뭐가 일이 잘못됐을 때 막 끙끙대잖아요. 왜 이렇지? 그 끙끙대는 이유가 내가 나를 잘 살리고 싶어서. 그 속성이 천명지위성인데 그게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항상성이고 내가 나를 절대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 생명력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지를 계속 궁리하는 그 지속성이고 그게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코나투스고 그 속성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이거는 절대 상관없이 나는 항상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속성이 내 안에 있다? 그 속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배짱이 있어지고요. 내가 나를 믿게 돼요. 그게 천명지휘성이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존엄한 거구나. 그래서 천이니까 존엄성이고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그 속성이 나다라는 것만 잘 붙잡으면 내가 뭐 책 읽는 걸 좋아한다, 글쓰기를 좋아한다, 뭐 수영을 잘한다, 그런데 어떤 건 못한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천명이라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른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은 거고,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은 뭐 A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B를 잘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겉과 속의 속성 두 가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속성들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잖아요. 다 다른 속성이 하나가 있고 그것도 나고 그건 특수한 속성.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속성은 그 천명지휘성은 누구나 다 자기를 열심히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보편의 속성.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속성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가 나다. 그럼 그 두 가지가
결국 나다움을 만드는 거네요. 어떤 분이 강의를 끝나고 오셨는데 70대 어르신이신 거예요. 나는 평생을 내가 누구인지 찾고 다니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 공허하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배우러 다니신대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진 못 찾았다. 너무 공허하다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찾지 못하셨지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나는 지금 있다라는 거. 그거 아시겠어요? 그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실 저 교실 계속 다니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순간 멍하셨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다. 그 나가 있다.